9월 5일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제가 뭐 한다고 했었죠? 지난번에?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금리와 환율이라고 특강 제목을 정한 이유는 금리하고 환율이 어떻게 보면 잘 말이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글을 접하거나 듣다 보면은 금리하고 환율이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먼저 전제로 깔고 싶은 것은 이제 금리하고 환율을 30분 안에 설명을 한다. 이건 토마스 프리드만이 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해도 30분 안에 이걸 한다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제가 그럴 능력도 물론 없고 경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건 영어로 된 기사를 본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보다가 경제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뭘까라고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또 내가 글을 써낸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경제라든지 뭐 범죄 용어 이렇게 한다 보면 클릭수가 적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 놓고 나중 되면 이제 그분을 이제 찾고 책을 사러 다닌다 이런 거죠. 이런 거 들어놓으면 되는데 오늘 얘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도 특히나 자주 등장하는 내용만 간략히 요약해가지고 우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해야 될 게 이제 경제라는 건데 경제다라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한 말하기에 따라 측면이 다른데 우리가 한국 경제가 좋다, 뭐 한국 경제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한국 경제는 영어로 뭐라고 부르나요? 한국 경제가 좋다, 나쁘다라고 할 때 한국 경제. 자, 김현정 씨가 해주세요. 한국 경제. 자. Korean economy 틀렸죠. 그럴 줄 알았죠, 내가. Korean economy면 틀리죠. 뭐라고 해야 돼요? The Korean economy 라고 하죠. 이건 기본인데 이것도 모르다니. The Korean economy 이거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이 이름이 계속 남을 거예요. 미국 경제는 그럼 뭐라고 하면 됩니까? The US economy, the American economy라고 해도 당연히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한국의 경제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는 차이가 물론 있어요. Korea's economy. 별로 구분 안 하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Korea's economy라고 하면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돌아가는 경제 이런 말인 거고 The Korean economy라고 하면 경제가 좋다 나쁘다 경제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나쁜 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말할 때 쓰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 그거는 Korea's economy. 근데 한국 경제 요즘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설명할 땐 반드시 The Korean economy라고 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한국 경제가 우리가 좋다 나쁘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한국 경제가 좋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요즘 경제가 잘 되고 있다. 그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무슨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설명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또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잘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돈을 잘 쓰고 또 잘 쓰니까 기업들이 사람들을 고용하고 또 이게 선순환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보통 이걸 비즈니스 사이클로 얘기하자면 비즈니스 사이클을 뭐라고 부르나요? 영어로 비즈니스 사이클 영어로 불러놓고 지금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말로 경기순환주기라고 번역을 하죠. 경기순환주기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크게 이제 뭐 경제가 아무리 좋고 나쁘다고 하더라도 넓게 보면 경기 주기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한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연한 결과인 것이 경제가 계속 좋을 수는 없거든요. 왜 좋을 수는 없냐면 경제가 좋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고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물건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물건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도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반드시 나와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인 겁니다.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같은 물건 살 때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뭐가 인플레이트 된다고 하면 버블이 인플레이트 돼서 어느 날 터진다는 거죠. 그럼 터지게 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터지게 된 게 언제 있었던 상황인 거냐면 미국에서 2008년도에 주택시장 붕괴가 있었죠. 버블 붕괴. 그게 바로 경기순환주기상에서 이걸 연착륙을 시도하지 않고 갑자기 뻥 터지게 되니까 확 떨어지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가 좋게만 갈 때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부가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일. 물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무리 나서봐야 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돈이 잘 돌고 있을 때는 연착륙을 유도하겠어요. 연착륙은 그 얘기도 해야 되겠구나. 연착륙이라는 말은
경제가 너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뻥 터져가지고 쿵 가라앉는 거를 피하고 천천히 착륙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soft landing이라고 한다는 거죠. soft landing의 당연한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면? hard landing. 이건 경착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갑자기 퉁 떨어진 걸 경착륙이라고 하고 이걸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soft landing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책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너무 잘 나가고 있으면 요런 걸 이제 그 조절을 하는데 fiscal policy는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재정 정책이라고 하고요. monetary policy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통화 정책이라고 하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재정 정책이라는 의미 이런 겁니다. 경제가 지금 마구 막 팽창하고 막 돈을 막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자기네들이 쓰는 돈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직접적으로 이건 아니겠지만 정부가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든지 부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막 늘렸었는데 세금을 갑자기 세금을 줄였다가 세금을 늘리게 되면은 정부의 지출이 줄어드는 셈이죠. 세금 수입을 늘리는 거니까. 그럼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면은 위축돼가지고 돈을 덜 쓰게 되겠죠. 그러면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금 제도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통화정책 부분이 있는 겁니다.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환율정책하고 금리정책이 있습니다. 환율정책은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금리정책이라고 하면 경제가 막 팽창하고 있어요. 그럼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제가 막 팽창하고 있으면 요걸 자주 생각하셔야 돼요. 금리를 올려야 돼요. 왜 올려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돈을 막 풀고 막 쓰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높으면 잘 못 빌리겠죠. 그럼 돈을 자꾸 빌려갖고 쓰면 더더욱 팽창이 되니까 금리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경제가 지금 막 수축되고 있어요. 돈이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금리를 낮추면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겠죠?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고, 또 그럼 예금주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돈이 막 풀리고 있는데, 돈이 막 너무 풀리니까 금리를 확 올려버렸어요. 금리를 올려버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돈을 맡겨놓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예금을 하는 것이 돈을 쓰는 것보다 낫죠. 근데 그럼 사람들이 예금을 하고 대출이 줄어드니까 돌아다니고 있는 돈의 양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천천히 경제가 이렇게 연착륙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걸 정부가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정부가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센트럴 뱅크 하는 거죠.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중앙은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어디죠? 한국은행이잖아요. 그죠? 뭐 그냥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할 걸 그랬네요. The Bank of Korea라고 이렇게 줄여서 쓰고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복이라고 많이 줄였습니다. 뭐 Bank of China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의 경우는 좀 다르죠. 미국의 경우는 뭐가 있어요? FRB라는 데가 있습니다. FRB는 줄여서 뭐라고 줬어요? The Fed라고 줬습니다. FRB는 연방기구일까요? 아닐까요? 연방기구가 아닙니다. 안타깝죠? Federal Reserve Board라고 하지만 연방기구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걸 주제로 쓰여진 책도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연방기구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얘기하기 시작하면 제가 그 책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책이 엄청난 프로바커리브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연방기구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쨌건 간에 그런데 하는 작용을 보면 사실은 연방기구가 한 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미국의 중앙은행은 FRB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줄여서 The Fed라고 하고 있고 주마다 다 지부들이 있어요. The Fed는 그래서 FRB라고 할 때 이걸 갖다가 Federal Reserve Board라고 쓰기도 하고 Federal Reserve Bank라고 돼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일 수도 있고 그 페더럴 연방기구로 있는 보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의장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 이제 그 한국은행장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이 의장을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 한국은행장. 체어맨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의장이잖아요. 체어맨.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회의를 주재합니다. 만약에 경기가 너무 팽창하고 있어요. 그럼 회의를 주재해서 금리를 결정하죠. 우리 예를 안 들고 미국 예를 들게요. 미국에서 금리가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은 항상 정기적으로 하는 FMOC라는 게 있습니다. FMOC는 FOMC죠.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분기마다도 하고 급할 때도 하고 엄청 자주 한다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커미티에서 회의를 주재를 해요. 우리말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합니다. 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높일지 금리를 낮출지 금리 변동을 안 줄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10분 됐어요 벌써?
네, 그러면 네, 멈췄다 시작하겠습니다.